앞에 만 원 빨리 안 되겠고. 빨리 가. 때는 숙종 16년 동래부 관원에 한 가족이 끌려옵니다. 죄인은 이명훈과 그의 부인 그리고 그의 딸입니다. 이들은 처형당한 후 사람들이 보게끔 효시됐죠.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극형에 처해졌을까요? 부산 박물관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비석은 1683년대에 세워진 약조 제찰비라고 하는 비석입니다. 조선에 외관이 들어서면서 일본 상인과 조선 상인 간의 밀무역과 잠상행위가 성행을 했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마도주와 동래부사가 5가지 금지 조항을 정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돌에 새긴 비석입니다. 이명훈과 그의 일과는 초량 외관을 마음대로 드나들다 들켜서 사형을 당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외관 출입을 몰래 한 것 가지고 사형이라니요. 대체 외관은 어떤 곳이길래 조선에서 이토록 엄격한 규제를 한 걸까요? 외관은 조선과 일본의 외교 무역을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폐쇄됐다가 일본의 끈질긴 요청으로 다시 설치됐죠. 동래부사 접외사도를 보면은 일본에서 건너온 사절단은 조선의 국왕을 직접 만날 수 없었습니다. 조선에선 외교사절을 통제하는 한편 외관을 통해 이루어질 법한 기밀 유출에 촉각을 곤두세웠죠. 그 때문일까요? 조선은 초량 외관의 동서남북을 모두 담으로 에워싸 철저히 격리시켰습니다. 일본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은 외관 동쪽편 수문뿐이었죠. 그렇다 보니 외관은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었죠. 외교 업무를 담당하던 서관엔 외교 사절들이 머물던 3대청과 육행랑이 있고, 무역 거래소 역할을 하던 동관엔 최고 책임자가 머물던 관수가, 특별 교섭관이 머물던 재판가, 사무역이 머물던 계시대청이 있었습니다. 아래쪽에는 조선무역을 담당하던 대간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상점가가 있어서 외관 안에서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초량 외관과 주변을 묘사한 또 다른 그림은 지금의 오륙도가 보이고요. 말들이 뛰노는 이것은 지금의 영도입니다. 일본인들의 생활상도 보이는군요. 당시 조선에서의 매사냥을 즐긴 이들은 종종 매의 먹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디를 봐도 남자뿐입니다. 조선 전기의 가족들을 동반하다 보니까 어쨌든 일본인들이 장기 거주를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장기 거주가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기 거주가 가능하게 되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이들이 이제 대마도와의 어떤 그 정보 교류를 할까요? 조선에서 보면은 정보 기밀 누설이고,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일로 업무로 이렇게 외관에 건너오는 일본인 성인 남성만 외관에 거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량 외관도 그런 어떤 룰이 계속 지켜져서 여성이 없는 어떤 검려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때 500명에 달했던 외관 거주 일본인들은 외관 안에서만 술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외관 밖으로 한번 나가려면 동래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해지기 전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까다로운 규칙에도 초량 외관에 오려는 일본인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외관에서의 무역 활동을 통해 부를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도쿄의 화폐박물관. 초량 외관에서 거래되던 무역품을 볼 수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의 은화입니다.
당시 조선의 인삼은 인기가 높아 일본에서 비싼 값에 팔렸는데 일본에선 조선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 인삼 대왕 고운이라는 특별 은화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은화는 조선과 중국의 무역 결제 수단이었죠. 일본의 은은 대마도와 초량 외관을 거쳐 중국으로 건너갔고 중국의 비단과 조선의 인삼은 대마도를 거쳐 일본으로 수출됐습니다. 조선에서 수입해간 인삼이 일본에 가서 이제 동경입니다. 일본에 그 당시 이제 에도 지금의 동경에 가서 팔면은 한 5배 정도의 이익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측 사료에 나오는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큰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아주 조선과의 무역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78년 5월 동래부 관원으로 초량 외관의 외인들이 찾아옵니다. 뭔겨? 또 왜 날 수왔는겨? 오늘은 반드시 나를 만나겠습니다.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는겨. 돌아가서 나으리를 만날 때까지 한 발짝도 못 움직인 모니다. 얘들아, 하이! 나으리, 외인들이 또 하십니다. 몇 시간째 버티고 있는데 예. 들라해라. 일본인들은 신선한 생선과 야채를 살 수 있게 시장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조시 때문이요. 하이. 외관엔 장정이 자그마치 500명이 있음 모니다. 그런데 끼니마다 밥상은 볼품 없음 모니다. 싱싱한 생선, 과일이 필요한 모니다. 외관 내 아우성들이 자자한데 장을 꼭 세워주셔야겠습니다. 외인들은 그동안 싸움이다, 밀수다,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소. 행여 조선인들과 부딪혀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겠소? 시장만 내주신다면 엄격히 감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저 요시고 오네시마스. 외인들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조선 정부는 매일 아침부터 정오까지 20밖에 아침 시장을 허락하게 됩니다. 나왔다. 어디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꿀사과가 왔습니다. 자, 한번 잡사 보이소. 어디서? 한 맡아 보이소. 자자자자. 어디서? 아이고 좋다. 네가 잡사 보이소. 여기. 어디서 달콤한 향이. 아, 예. 여기서 난다 됐어. 우리 사과가 맛도 좋고 향기도 좋다 아닙니까? 한 맡아 보이소. 좋지. 뭐라 카라고? 다 썩었구만. 우리 거는 오늘 새벽에 딴 거라서 신선 그 자체입니다. 예. 이쁜 조선 여인이 파니까 사과가 아주 곱스문이다. 그래, 얼마면 되겠습니까?
한석코리에 단약만 주이소. 보소. 우리는 내냥만 주이소. 어? 아니. 새냥만 주이소. 예? 여기 있는 사과 우리가 몽땅 사겠으모니다. 몽땅 예? 자. 아. 혹시 내일 또 오실 깁니까? 우리는 하루라도 사과를 먹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소문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노? 에이, 장사도 안 되는데 나는만 내일부터 안 나올란다. 그래, 가입시다. 하하, 상황이 이러하자 아침장에 나가는 이는 조선 여인들 뿐이었죠. 조선왕조 실록에 따르면 이는 조선의 여인을 파는 것이라 하여 남자만 내보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에도 외임과 조선 여인의 스캔들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1675년 숙종실록의 기록에는 동네에는 외산이 많다. 그러니까 일본인의 출산, 일본인과 관련된 출산이 많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그 문제가 이제 이미 조정에서도 알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캄캄한 어느 날 밤 외간 담을 기웃기웃하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게 무섭습니다. 이런 거 꼭 해야 됩니까? 무슨 소리고? 돈이 얼만데? 네 평생 장사를 해봐라. 이 돈을 만질 수가 있는지. 그래, 처음이 어렵지. 적응만 잘하면 이것보다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없는 기라. 그래. 거기 누구야? 이갑니다. 밤낮으로 있어봐요.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저런 뇌물로 문지기를 매수한 다음 외간담을 살 곳이 없네요. 하하, 외간을 몰래 출입하다 들키면 사형인데 위험을 무릅쓰고 외간담을 몰래 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향한 곳은 일본인 남성 숙소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분이라고 합니다. 수고이. 수고이. 이빨 곱다 됐어. 어허, 이렇듯 조선 여인이 외간 안에서 매춘하는 일은 공공연히 일어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숙종 13년 일본 상인 3명이 은 58양을 주어 이명원에게 전달했고 이명원이 그의 딸과 처 여동생을 외간에 보내 외인과 교환하게 했는데 결국 관련자 5명은 외간 밖에서 효시를 당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인 관련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일본은 죄인을 사형시키기는커녕 사태를 유야무야시키기 일쑤였습니다.
교관 사건에 대한 조선 정부와 대마번의 그 대응 태도는 명확히 차이가 나서요. 조선의 경우에는 그 교관 사건을 일으킨 그 일본인을 대마번이 체포해서 조선인에게 사형을 집행했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사형에 처하도록 계속 요구하는 입장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대마번은 이런 종류의 사건에까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판단하에 될 수 있으면은 당사자를 대마번으로 몰래 귀국시킨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다거나 해서 조선 측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지 않는 입장을 오래도록 견지했었습니다. 교관 사건을 대하는 양국의 입장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시기 네덜란드 무역선이 드나들던 일본의 대지마 상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지마 상관을 그린 그림엔 초량 외관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기생의 모습입니다. 일반 여성들은 대지마 출입을 감시받았지만 기생들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죠. 기생 오타키의 경우 네덜란드의 의사인 시볼트와 사랑에 빠져 둘 사이에서 딸 이네가 태어납니다. 조선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죠. 長崎の役人たちは遊女を中に入れることを率先するくらいです。毎晩のように遊女が中に唐人屋敷とそれから出島に入りまして、でそれで酒代をたくさん使わせて彼らに消費させてそれで貿易の差額を黒字にしていくっていう、そんなあれもやってるくらいなんです。それほど毎晩女性が入ってくる。で生まれた子供は長崎の町で養育しますので、彼らの将来というのも通訳になったりいろいろな医者になったりいろいろなそういう道が待ってるわけですね。で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ところで慣れている日本人にとって外国人のその商売をしている女性と情を交わすということが死罪に値するということがどうしても理解できない。これは仕方のないことかもしれません。 교관 사건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이는 좀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방, 이명원 사건에 연루된 외인들은 어떻게 됐어? 그게 아직 외관에서 이렇다 할 처벌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스미마세. 하지만 나으리 그 사형은 너무한머니다. 고작 남녀가 교관한 것 가지고 고작이라 했어. 어찌 일본 남성과 조선 여인이 교관하는 게 대수롭지 않단 말이오. 본국에서도 외국인과 정을 통한 여자가 많았으나 죄로 다스리진 않았습니다. 너그러운 용서 바랍니다. 여긴 유교를 숭상하는 조선이요. 조선에 왔으면 조선 법도를 따르는 게 이치인이거늘. 대려 죄인을 감싸다니 필시 사형에 처할 것이오. 실제로 교관 사건 때문에 처형된 일본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숙종 37년 조선통신사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신묘약조를 맺는데 일면 교관약조라 불리는 이 조약은 죄의 경중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처벌했습니다. 그제서야 교관을 한 조선 여인은 사형에서 벗어나게 됐죠. 강력한 통제를 통해 조선과 격리된 닫힌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던 외관. 하지만 외관이야말로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고 절충되는 열린 공간은 아니었을까요?